월급 420만 원 52세 공무원이 은퇴를 앞두고 깨달은 것. 왜 대부분의 사람은 끝내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은퇴가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살, 30살 때는 아직 한참 남았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죠. 하지만 어느 순간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벌써 50이 넘었네.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크게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남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대출이자,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통장에 남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52세가 된 한 공무원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빚도 크게 지지 않았고 월급도 꾸준히 올랐죠. 그런데 문득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은퇴 후 30년을 버틸 돈은 없더라고요. 그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일하는데도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이 질문은 사실 많은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 우리는 월급 중심 사고에 익숙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버는 방식이 딱 하나입니다. 노동 월급.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일을 멈추면 돈도 멈춥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점입니다. 52세 공무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일했는데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월급이 늘어도 생활비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걸 흔히 생활 수준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평균적인 통장 잔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사람들은 생각보다 늦게 깨닫는다. 많은 사람이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아, 노후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자산은 대부분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10년 투자와 30년 투자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고 돈이 생길 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아이러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결국 평범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례 1. 30년 공무원의 현실. 52세 공무원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약 420만 원.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은퇴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금, 현재 저축액 모두 합쳐보니 은퇴 후 월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월 420만 원을 쓰는데 은퇴하면 갑자기 250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월급을 받았지 자산을 만든 건 아니구나. 사례 2. 같은 월급, 다른 결과. 회사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월급이 비슷했습니다. 어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월급 받으면 소비, 남으면 저축, 투자 거의 없음. 반면 B는 달랐습니다. 월급의 20% 투자, 인덱스 펀드와 배당주 꾸준히 투자, 소비는 일정 수준 유지. 20년이 지나자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의 자산은 저축 1억 정도, B의 자산은 투자 자산 6억.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일하게 했느냐 아니냐. 사례 3. 자영업자의 늦은 깨달음. 45세 자영업자 박 씨는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월 순수익이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같았습니다. 이번 달은 잘 벌었으니까 좀 써도 되겠지.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큰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많이 흘려보냈던 거였더라고요. 그 이후 그는 매달 고정적으로 투자와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습관이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많은 재테크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이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입보다 적게 쓰고 남는 돈을 자산으로 바꾸고 그 자산이 다시 돈을 만들게 한다. 이 과정을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 이게 대부분의 부자가 하는 일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투자도 저축도 재무 계획도 결국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52세 공무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서요.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 하나.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갑니다. 월급 생활, 월급 생활.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질문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돈을 벌기만 했을까?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을까? 은퇴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삶. 어쩌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이 어쩌면 그 깨달음이 시작되는 가장 빠른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와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돈을 모으지 못할까?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과 행동과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행동경제학 연구를 보면 사람들의 소비와 저축 패턴에는 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지금의 만족을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버드대와 MIT에서 진행된 여러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보상을 훨씬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선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5만 원 받기, 1년 뒤 7만 원 받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7만 원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지금 5만 원을 선택합니다.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 이유는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지금 얻는 자원이 미래의 자원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은 좀 써도 되겠지. 다음 달부터 저축하지 뭐. 그리고 이 다음 달은 계속 미뤄집니다. 두 번째 문제, 소득이 늘면 소비도 같이 늘어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처음 월급이 200만 원일 때는 작은 집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400만 원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뀝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취미, 더 많은 외식, 즉 수입이 늘어도 자산은 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여러 금융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소득 상위 30% 가구와 중간 소득 가구의 저축률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올라가면 지출 기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수입이 아니라 지출 관리 방식입니다. 세 번째 문제, 사람들은 복리의 힘을 체감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복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힘을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연평균 7% 수익률로 30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투자금은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로 자산은 약 6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시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뇌가 선형적 사고에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투자하면 2배쯤 되겠지. 하지만 복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느리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가속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투자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리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의다. 실제로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백만장자 연구인데 결과가 꽤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은 보통 이렇습니다. 고급 자동차, 큰 집, 화려한 소비. 하지만 실제 자산가들의 특징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입 대비 소비가 낮다. 장기 투자 습관이 있다. 부채를 조심한다. 돈에 대한 계획이 있다. 즉, 특별한 비밀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한 것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많은 금융 전문가가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 연봉이 높아도 투자 비율이 5%라면 자산은 잘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평균이어도 투자 비율이 2030%라면 자산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현재 소득 중 몇 퍼센트가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52세 공무원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 그 공무원은 은퇴 계산을 하고 나서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크게 하거나 위험한 자산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 투자, 소비 기록,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장기 자산 중심으로 재배치.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랐던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그걸 꾸준히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에게 꽤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 늦게 시작하거나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 사람들은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두 번째로 빠른 시점이다. 가장 빠른 시점은 20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빠른 시점은 지금입니다. 은퇴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산으로 바꾸는 것, 소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10년, 2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진짜로 원하는 것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삶, 그 하나일지도 모릅니다.